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군대 전역 후 대학교 복학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이었는데 학점이 모자라서 기숙사를 들어가지 못했기에 집을 구해서 자취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기엔 가격이 부담되었고 저와 같은 시기에 복학한 친구와 둘이서 자취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집을 알아보러 다닌 거라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가격이 저렴한 집을 찾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 들어온 집이 있었는데 학교로 올라가는 길 골목 안쪽에 있는 주택이었습니다. 그 주택은 학교와 가까웠고 무엇보다 월세가 20만 원으로 저렴했습니다. 1.5룸짜리 구조였는데 화장실이 거실과 방에 각각 있는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화장실도 2개라며 좋아했고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고 서둘러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을 쓰기로 했고 친구는 방을 쓰기로 했는데 저는 공간이 넓어서 좋았고 친구는 개인 공간이 있는 것이 좋은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살면 살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분명 둘이서 살고 있는데 밥을 먹을 때면 어느 순간 숟가락이 하나 더 놓여 있다거나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도 차고 가지 않았는데 화장실에 칫솔이 하나 더 늘어나 있었고 우리가 꺼내놓지 않은 신발장에 신발이 꺼내져 있는 등 그런 식의 사소한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한 줄 알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결정적으로 저와 친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있던 날이었는데 열린 방문 안에서 인기척이 나서 친구도 과제하느라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힘을 내보려고 했습니다. 힘내자, 끝나면 술 마시고 푹 자자. 같은 말을 건네며 과제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상한 점을 눈치챘습니다. 친구는 분명 술을 마시러 나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저는 친구가 있는 줄 알고 계속해서 혼잣말을 했다는 것을요. 많이 피곤한가 생각에 누워 잠을 청했고 다음 날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친구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일을 겪었다는 동질감에 웃고 넘겼는데 이상한 현상은 계속 벌어졌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뒤를 돌아보면 집에는 나 혼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현상이 계속되었고 불안한 마음에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개강을 해서일까 학교 주변엔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는 점점 이상해졌는데 학교를 안 나가는 빈도가 늘어났고 방 안에 있는 시간이 갈수록 길어져만 갔습니다. 방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듯 했고 밥도 이틀에 한 끼씩 먹으며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렇게 2주쯤 지났을까? 걱정이 된 저는 방 안에 있는 친구를 불렀지만 잠겨있는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마구 떠올랐고 마음이 초조해지며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대학교 동기들과 아는 선배들을 불렀고 어떻게 문을 잠근 건지 아무리 힘을 써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자 3명이 더 오고 나서야 문을 열 수 있었는데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방은 멀쩡했고 동기는 조금 초췌해 보였을 뿐
침대에 누워 태연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동기와 선배들 모두 안심했지만 제 눈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방은 친구 혼자 쓰고 있었는데 베개와 의자 등 모든 게 두 명이 사는 것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던 이상한 일들과 방 안의 모습을 보고 찜찜해진 저는 고학년의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일어난 일들을 말했고, 선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1학년 때 과에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친한 건 아니었지만 가끔 연락도 하고 술도 몇 번 먹은 그런 사이였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냥 잊고 살았는데 우연히 그 친구의 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들었어. 자취방 화장실에 갇혀서 죽었다고. 화장실이 방 안에 있어서 소리쳐도 잘 안 들린다고. 그리고 그 소문이 학교에 퍼지기 시작한 날부터 어느 집이 방을 엄청 싸게 내놓더래. 사람들이 싸다 싶으니까 바로바로 들어가긴 했는데 전부 다 한 달도 못 버티고 이사를 했다 하더라고. 그게 위치상 이 집 같은데 너 이 집 얼마 주고 들어왔다고 했더라. 아니다, 잘 살고 있는 애한테 무슨. 야, 됐어, 못 들은 걸로 해. 그 말을 끝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동기와 선배는 떠나갔고 안락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던 집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방금 전 선배의 말 때문일까? 당장 이사를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 저는 곧장 친구에게 갔고 친구에게 선배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말했지만 친구는 앵무새처럼 조금만 더 있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부동산과 주인에게 찾아가서 왜 말 안 했냐고 따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싸다고 좋아했잖아 같은 차가운 말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친구에게 지독하게 가자고 졸랐고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을까? 친구는 마음을 돌렸고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귀신과 인연이 있던 저는 만약에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친구와 약소하게나마 제사를 지냈고 그렇게 우리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를 끝마치자 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정상으로 돌아왔고 다행히도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가서 산다는 말이 전해오긴 했지만 제사를 지냈으니 별 문제는 없을 거다 애써 스스로 위로하며 그 집과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에 있었던 귀신은 계속해서 나 여기 있다고 알리는 게 아니었을까?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데 나 여기 있다고.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도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